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6세, 7세 학부모님을 위한 학습 코칭, 제가 드릴 수 있는 학습에 대한 이야기 5가지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교육에 의존하지 마라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어머님들이 생각하실 때 아이들의 교육의 최종 목표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줄을 서야 되겠죠.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이 쭉 있어야 그 중에서 뭐 몇 명은 좋은 대학을 가고 이렇게 생각을 다들 하실 거예요. 그런데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공부했었던 예전으로 돌아가서 잘 생각을 해보면, 그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지식은 어느 정도는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잘 공부한다면 좋은 대학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부해야 할 그 양을 빨리빨리 미리미리 한다고 해서 그 양을 빨리빨리 접수해서 빨리빨리 잘하게 돼가지고 빨리빨리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라는 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때가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봤을 때, 10살이라고 봤을 때, 이 10살에서 대학 들어가기 전 19살까지 9년간 배우는 양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나 똑같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똑같은데, 여기에서 시간을 아끼는 방법은 하나를 배워도 올바르게, 그리고 명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누가 어떻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같은 내용을 10년을 배웠는데도 별로 그렇게 좋은 결과를 거두지 않고, 어떤 사람은 9년 배울 내용을 5년만 열심히 했는데도 그 결과가 좋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배울 수 있는 어떤 학습의 양, 그리고 또 테스트, 뭐 수능이든 아니면 뭐 특별 전형이든지 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테스트의 양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현재 한 6세에서 한 9세 친구들이 사교육에 의존을 해서 뭔가 따라잡기 위한 선행을 할 시기는 아니라고 봐요. 이 시기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 자극을 엄마나 아빠가 줄 수 있으면은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것이고, 그 자극을 부모님으로부터 못 받는 거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에 필요한 사교육을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듣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수학도 요 정도는 해야 돼, 그리고 한글도 이 정도는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야 들어가서 우리 아이가 위축되지 않고 또 무시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아이들이 뛰어놀고 또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이런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그 아이 입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친구들을 좋아하지, 난 이만큼 한다, 너 이거 모르지?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인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즉슨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거 모르고 저거 모르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무시받고 위축받고, 그리고 아이가 좀 자신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친구들의 눈높이에 재미있는 할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게다가 공부도 잘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외모적으로도 좀 깨끗하지 않은 것 같고, 말도 좀 어버버버 하면서 이야기하고, 이런 점들이 아이들한테 좀 이렇게 무시당한 어떤 언변을 듣게 되고,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아이의 능력 때문에 무시받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얼마나 경험이 부족하냐, 자극이 덜 됐냐에 따라서
무시받는 듯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사교육을 시키고 싶으시다면 이건 해야 돼, 저건 꼭 해야 돼, 꼭 해야 되는 것에 리스트를 두시지 마시고 내가 못해줄 부분에 대해서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아이에 맞는 스케줄을 정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스케줄이라는 거는 그 아이의 성향에 맞게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아이는 그림 그리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다 라고 한다면 어머님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이의 생각을 들어주고 또 그림에 관련된 책들을 사주고 또 그림이라는 걸 잘 그릴 수 있도록 다양한 것들을 보여주고 하는 것들은 어머님들이 해주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 뭘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까요? 이 그림을 좋아하는 친구들한테는. 그래서 딱 미술학원이 떠오르시죠. 근데 사실은 그것은 아닙니다. 이 그림을 그리는 거를 좋아하는 친구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 친구가 말을 하려고 그림을 그리는 건지 아니면 그림의 기술을 배우는 건지 배우는 걸 좋아하는 건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을 하기 위해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친구라면 집에서도 다양한 책들을 통해서 그 책들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고 또 엄마한테 이야기해보고 이런 상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엄마가 조금 더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아이한테 관심을 가져서 아이 그림이 어떤 점이 좀 특별한지 그리고 계속 그림을 보다 보면 발전되는 부분 또 관심 있는 부분이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계속 아이들은 좋아하는 거 꽂힌 걸 막 그리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책을 또 권해준다든지 이런 어떤 과정만으로도 아이는 충분히 학습에 대해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이가 학습 습관, 그러니까 공부에 푹 빠져가지고 뭔가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험을 꼭 해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학습은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놀이더라도 아이가 이 놀이 한 가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들을 조금씩 늘려가는 연습을 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습 습관이라고 하면 딱 주어진 시간에 정해진 자리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학습 습관을 기르기 위한 가장 큰 목표는 엉덩이 근육을 좀 기르기 위한 거거든요. 앉아있는 연습을 좀 하는 거예요. 한 번 하면 좀 길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집중력을 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학습 습관은 충분히 놀이할 때도 아이가 이제 6세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이거 있다가 저거 있다가 이거 있다 저거 있다 막 풀어낸다 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 친구는 하나를 좀 꾸준히 하는 그런 경험이 되게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블럭 활동이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블럭을 가지고 놀다가 이제 갑자기 또 다른 걸 가지고 놀려고 했을 때 어머님이 한번 물어봐 주셔야 돼요. 이 블럭이 재미가 없니? 그러면 엄마가 아까 너 이렇게 노는 거 보니까 이거를 그냥 계속 쌓기만 하던데 사실은 이 블럭은 쌓는 것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우리가 이 블럭으로 그러면 한번 다르게 한번 놀아볼까? 자, 네 번째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제일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너무 아이한테 금방 잘 해낸 것에 대해서 잘한다, 잘한다.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막 이렇게 그 순간을 칭찬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엄마는 막 놀랍고 하니까. 그런데 아이는 엄마가 내가 뭘 했을 때 순간적으로 칭찬을 하면 나는 좀 뭔가를 잘하는 아이로구나 라는 자신감은 순간적으로 가질지언정 나중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잘 되지 않으면 짜증을 부리기 쉽고 또 회피하는 아이로 자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엄마가
좀 놀랍고 당황스럽고 엄마도 막 신이 나겠지만은 아이가 뭔가를 잘했을 때 그냥 "오 그런 걸 어디서 알았어?" 라고 좀 차분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랬는데 그다음에 봤을 때 또 어느 정도 성장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는 네가 지난번에는 네가 여기 한 가 정도까지만 아는 것 같았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누구가 라까지 아는 것 같네. 엄마는 네가 이만큼 성장해서 너무 기쁘다 정도로 좀 차분하게 칭찬을 해 주시고 또 과정에 대한 칭찬을 해 주시고 그리고 칭찬이라는 단어에 걸맞는 내용보다는 격려 그리고 지원에 걸맞는 이야기로 아이를 좀 다독여 주면 아이가 나중에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에도 '나 어떡하지?' 하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위축감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저 그냥 지금 나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될까?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나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지 막 그전부터 막 칭찬을 많이 받고 막 "어머 대단하다. 너 용재인가 봐. 너 천재인가 봐." 막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 친구들은 나중에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나 어떡하지?' 이런 생각보다는 '엄마가 나를 다르게 생각할 텐데. 선생님이 나를 똑똑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겁부터 먹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지금 내가 닥친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스스로가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다른 관점으로 필요 없는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고 또 필요 없는 쓸모없는 또 감정 소비를 하게 되면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도 다치고 또 자신감도 굉장히 확 줄어들고 위축이 되며 그리고 학습을 멀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 많이 놀러 다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머님들이 보면은 인제 우리 아이한테 지식을 막 쌓아 주고 싶으셔 가지고 집에서 오늘은 뭐 역사 박물관에 갈 건데 우리가 그전에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 가지고 갈까?" 하면서 뭐 역사 박물관 잔뜩 가고 그다음에 그다음 날은 "오늘은 한글 박물관을 가 볼까?" 이렇게 학습을 중심으로 어떤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가는 것도 아이한테 충분하게 도움이 됩니다. 정보의 깊이를 지식의 깊이를 굉장히 넓히기도 하고 또 굉장히 깊이 심층적인 어떤 그런 지식을 얻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어릴수록 6-7세 초등학교 1-2 학년까지는 그저 그 아이가 한 곳에서 마냥 놀이를 만들면서 즐길 수 있도록 그냥 자연을 좀 풀어놔 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정형화되어서 막 틀을 짜 가지고 엄마가 막 되게 열심히 그런 부분은 사실은 아이가 뭘 좋아하나 이렇게 지켜보다가 하나 또 해 주고 뭘 좋아하나 지켜보다가 하나 또 해 주고 해야 되는 거지 "엄마가 이렇게 계획을 짰어. 우리가 한번 그렇게 계획을 해 보자."라고 엄마가 리드하고 엄마가 이끄는 아이일수록 좀 수동적인 어떤 자세를 갖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배울 점이 참 많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막 계획을 짜고 플랜을 짜 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기보다는 아이한테 그냥 아이를 몇 번은 시행착오를 해 보는 거예요. 그냥 박물관에도 한번 데려가 보고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뭐 김밥 정도는 싸도 좋겠죠?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데려가 보고 또 어느 날은 바닷가에 아무런 준비 없이 데려가 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아이가 뭐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잘하나, 뭐에 대해서 좀 더 흥미를 가지고 있나라는 걸 파악하신 후에는 그 내용대로 좀 많이 놀러 다녀서 아이의 몸속에 '나 진짜 많이 놀았다. 난 정말 지칠 만큼 놀았다. 난 이제 너무 배고프니까 밥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까지 한번 풀어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입니다. 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